네, 반갑습니다. 행크 및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지현 박사님을 또 스튜디오에 모시고 부정선거 문제, 크리스천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전국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많은 이제 뉴스나 TV에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 선거 자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투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런 의혹과 문제 제기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투표, 선거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학 우리 전공자시니까 한번 투표의 의미,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표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선거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고 독재 국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치에 참여하진 않지만 몇 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데, 그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열심히 부어봐야 그 의미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직접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없으니 이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주권을,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세워서 어떤 결정을, 나라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근데 사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의 아주 독점적인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북한 중국 어떻게 투표 없죠. 일당 체제이기 투표는 때문에 투표가 있지만 OX 투표 같은 거, 그리고 만장일치 투표, 공개 투표,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로 다 같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전광판에 몇 표 나오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리고 그 투표에 참여하는 인사 자체가 중국 공산당 최고의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고무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정해진 거에 대해서 만장일치하는 그런 투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하는 투표랑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정은 우리 수령 동지라 그러나요? 장군님 투표를 안 할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OX인데 X를 했어요. 그게 북한 성립 초기에는 그런 투표를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고, 이렇게 가서 이쪽에다 이쪽에다 X를 투표하는 건데, X를 투표한 사람은 그 자리에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 이제 돌아오지 네.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투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대의 민주주의,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그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너무 어려웠을 때 그 이드로 장인께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렇게 몇 부장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원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투표는 성경적이라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서 이미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에도 이제 그런 투표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산권, 이런 중국도 그렇고 투표는 있는 것 같으나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개인이 어떤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투표는 안 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이 큰 차이고, 그런 어떤 본인의 뜻을 자유롭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뭐 비밀 투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집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투표는 투표대로 했는데 집계하는 데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거는 그 뜻이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공산 정권 성립 과정에서도 늘 투표가 있었지만, 스탈린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무리 투표해봐라, 개표하는 우리가 다 정하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절대 공정하게 민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투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무척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국 다른 국가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은
정부는 투표의 공정성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관식처럼 그 후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선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확하게 못 쓰면은 그것이 이렇게 투표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이 투표가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대만 같은 경우는 장제스가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국공내전에서 패퇴해서 그 대만을 온 과정에서 그 공산당의 침투 전략에 대해서, 간첩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통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과민한 그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그 당일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나라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개표를 완료하는 그런 그런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정말로 IT와 AI 반도체 최고 선진국들인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표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은 투명함을 사용해가지고 일체의 그런 그 외부적인 요인이 더욱 작동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독일에서는 헌법에서 아무런 이 전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의 오염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전자개표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 총선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어 하루 만에 그 당일 투표의 결과가 다 개표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 선진국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주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그 졌다고 생각한 트럼프 진영이 too big to los를 외치면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FBI 국장이 캐시 파테 국장이 이 문제를 아주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고, 또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든창이 우리나라 선거가 지난 몇 번의 선거 동안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또 이번에 6월 3일 선거에도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공정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한국을 지목한 만큼 우리가 우리의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 주권의 차원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부정이 있다면은 그 엄마들이 가만히 안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좀 혹이라도 의혹이 있다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제안도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선거 오염과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오늘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탈린이 너네 투표 마음대로 해봐라, 개표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투표는 투표대로, 그러니까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개표하는 사람이 조작을 해서 자기 뜻대로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40대 60인데 거꾸로 발표는 60대 40으로 이걸 바꿔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이게 진짜 40대 60인지 60대 40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다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절차가 과연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이것이 공명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또 그날 당일날 본인의 주소지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 한 5일 전이죠. 5, 6일 전에 이틀 동안 또 투표를 하게 되고, 또 그 사전 투표를 한 투표는 또 다시 배송을 며칠 동안 보관이 되고 배송이 되잖아요. 그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항상 그 투표함과 참관인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보관 장소나 이동하는 그 과정, 그 시간, 며칠간의 시간 동안에 이 관리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봉인을 하고 사인을 해서 봉인지 같은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봉인지도 이게 떼면은 이게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떼니까는 아무 자국이 안 남는 봉인지를 이제 쓰는 것을 지금 지난 이제 보궐선거 때도 부산교육감 선거 때도 그걸 밝혀냈고,
근데 그것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도 너무나 큰 문제고, 또 이제 보관함이 이제 안전하게 지켜져 있는지, 누군가가 투표함을 바꾼다든지 투표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일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CCTV가 있는데 CCTV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창간인이. 근데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관제탑에서 그 CCTV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어떤 그 동 한 10군데 정도가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계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서 어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또 이런 사례나 뭐 형상 기억종이라든지 뭐 접히지 않은 그런 수천 장의 투표지가 나온다는 거, 이런 물리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투표 분류를 통해서 수만 장이 동시에 처리되고, 또 이것이 또 전산으로 이제 합계가 되면서 또 이게 중앙 서버로 모든 게 전국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전송이 돼서 숫자가 이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확인하려도 확인이 안 되죠. 이렇게 넓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사실은 컴퓨터, 이 인터넷을 통한 그런 모든 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숫자에는 누군가의 외부 개입, 해킹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누구나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생각의 인식에, 누가 그런 걸 바꾸겠어. 이게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뭐 3이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컴퓨터를 좀 이해하시고 해킹 이런 보안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위험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갑자기 어느 날 계좌에 돈이 없어지는, 몇 천만 원 잃어버린 제 아는 장로님 계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숫자가 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숫자가 바뀌어. 근데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런 너무나 복잡하고 과학 이런 것들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개표, 대만식 수개표라든지 이런 디지털을 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또 더 정확한 투명한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투표일을 휴일로 해주는데 그날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굳이 뭐 그거를 사전 투표를 사실 안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는 지금 여러 그 선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또 권면하셔서 저희가 개인의 차원에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상 계엄의 핵심 주제가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그 최고의 정보를 가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제 제기하셨던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정황이 제시되고, 또 도태우 변호사께서 스톱 더 스틸이라는 또 책도 쓰시면서 그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선관위의 그런 무서불위의 권력 구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전에 설마 그런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묵살하시고, 또 그간의 수많은 소송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거는, 이 정말 판사님들과 이 부정선거 세력이 또 어쩌면은 여야 상관없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지 않냐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의 표고 우리의 미래이고, 또 우리가 이번 선거는 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건재하면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교 한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쩌면은 투표가 제대로, 공정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전체주의의 길을 또 갈 수 있게 되는, 어쩌면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저도 정치 문제 민감한데, 무슨 정당 우리 좌우를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선거의 공정성,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은 사실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좌가 이기냐
우각이냐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정말 쟁취해야 우리가 전도할 자유, 우리 자녀에게 복음 전할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것이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았는데 이 선거를 누가 손을 댄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국민의 주권이 반영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이 우리나라의 주권자를 뽑고 입법자를 뽑고 대통령과 어떤 행정 수반을 뽑는다면은 그 이후에 이뤄질 일들은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까 전체주의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식으로 권력이 창출된다면 그 다음 모습은 우리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공산화 사회주의화로 망한 그런 나라가 된다든지 어떤 중국과 북한 같은 이런 무서운 그런 사회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 시민으로서 우리 선거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투표 참관인 같은 활동에도 적극 가야 될 것이고,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전한길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기자회견을 이제 했는데요. 그 내용도 사전 투표의 그 투표지에 제발 날인 이 투표 관리관에 실제 도장을 찍어달라, 서명을 해달라.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인쇄 날인이라고 해서 프린트가 되면서 그 투표지에 그냥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칼라 프린터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투표지가 복사가 된단 말이죠. 복제가 무한대로 되고, 또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장이 출력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코드만 돼 있고 확인이 안 돼요. 이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있는 법안에서 당연히 사전투표지라도 투표 관리관에 실제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되고, 투표지에 넘버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총 몇 장이 발부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이 조작이 일어난다면은 그 자체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파괴되고 붕괴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부정과 불법은 좌우 정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악법 또 부정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진리를 외치고 또 옳은 것을 외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사법부의 문제도 있죠.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 판사들과 겸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법부에다가 소송을 해도 다 기각이 되고 불리한 이제 판결이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알게 됐고, 대통령이 그래서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도 밝혀야 되는데. 네, 밝혀져야 되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주권이 막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실 때 1948년에 5월 10일 우리가 50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그 재헌 국회를 구성하며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인의 공화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건국 대통령께서 정말로 자유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1인 1표라는 놀라운 그런 선물을 주고 가셨고, 우리가 그 체제 하에서, 체제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선거권을 주셨던 건국 대통령의 그 비전과 뜻과 그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잘 수호해서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또 더 자유민주주의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 나라의 축복이 되면 좋겠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